그렇다고 뭐 레벨 맨날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오물을 보너스로 준 거예요. 나는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헤어지는 게 또 아쉬워. 왜냐하면 다 가고 나면 내 혼자 요 남아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또 헤어지려고 하면 또 허전해. 그러겠죠? 그러니까 신인은 항상 허공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차 타고 가는데 가족 있는 데로 가는데 나는 또 그냥 방향 여기 혼자 앉아 있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시간 잡고 가는 거야 이거. 그렇지만 버스 시간 지켜야 돼. 그건 버스는 애누리가 없어. 가버려. 알았죠? 네, 오늘 말씀처럼 여기까지 오는 과정, 시간, 뭐 이런 뭐 기름 넣는 거 이런 거 다 레벨에 측정된다고 하잖아요. 예, 신님께서는 여영통, 여환통, 영안통 이런 것들로 신님 여기 와 계셔서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 안 해도 이렇게 레벨이 특별 레벨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신님께서 주시는 제가 이렇게 임시로 드리는 것보다도 더 특별한 레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기 오신 분들, 신임 안 계셔도, 여기 오신 분들 더 특별한 레벨이 들어가고 계시니, 많이 이렇게 꾸준히 변치 말고, 지금도 변치 말고 와 계시지만 계속 변치 말고 와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님께서 예수의 시대처럼 은혜의 시대가 아닌 심판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지형인 한반도를 선택해서 오셨고, 지금은 백궁에 가실 분 그리고 심판을 받을 분들을 선별하고 계신다고 이런 섭리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신이님께서 백궁 천국 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신이님께 더할 나위 없는 이 감동의 박수, 우렁차게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요즘에 나오는 요즘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랑 백성학 그분이 또 그분에 대해서 올라온 기사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신동아, 본좌 허경영, 미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 실제로 참석했다. 백성학 경인방송 이사회 의장, 그 양반 뒤집어 썼어. 허경영, 황당하지만 안 됐어요. 백성학 경인방송 이사회 의장 67, 영안모자 회장은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 도중 2001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참석한 미국 워싱턴 시내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서 허경영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건과 관련된 인터뷰가 끝날 무렵 백 의장이 화제를 돌리면서 그런데 허경영 그 양반 참 안 됐어요. 부시 대통령 만찬에 실제로 참석했는데 참석 안 한 걸로 되어 뒤집어 썼으니 라고 말했다. 이에 며칠 뒤 백 의장을 다시 만나 허 씨 문제로 별도 인터뷰를 했다. 백 회장은 이때 허 씨와 워싱턴까지 동행한 비행기 탑승권 영수증, 허 씨가 건넨 명함, 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 초청장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갖고 나왔다. 허경영 씨를 언제 처음 보았나요? 2001년 1월 17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을 경유 워싱턴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E081편 비행기 안에서 허 씨를 처음 만났어요. 7년 전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할 수 있죠? 내가 수집벽이 있어요. 당시 비행기 탑승권 영수증을 내보이며 이걸 지금껏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만난 적 없는 허 씨가 같은 비행기로 워싱턴까지 동행했다는 점은 어떻게 알 수 있었죠? 허 씨는 내가 탄 비즈니스 좌석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륙 후 얼마 있다 허 씨가 내게 먼저 말을 걸더군요. 그 사람도 나처럼 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 참석차 워싱턴으로 간다고 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게. 백성학 의장이 2001년 1월 17일 부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행 비행기에서 허경영 씨로부터 받았다는 명함.
백 의장은 명함받은 시점 2001.1 허 씨의 워싱턴 숙소와 연락처, 허 씨를 초청한 심홍섭 씨 관련 내용을 명함 위에 자필로 기록했다. 허 씨로부터 명함을 받았나요? 두 종류의 명함을 받았어요. 나는 명함을 받으면 반드시 우측 상단에 그 사람을 만난 시점을 써둬요. 허 씨의 명함에도 2001년 1월 만났다는 점을 기록해뒀죠. 다른 명함의 뒷장엔 허 씨가 워싱턴에 체류하는 동안 묵은 호텔 이름과 연락처를 써뒀어요. 슈퍼 A 호텔 703 369 1705. 보관 중인 허 씨의 명함, 명함 위자필 기록, 비행 도중 허 씨와 대화한 사실은 허 씨가 실제로 2001년 1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에 갔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보나요? 당연하죠. 이와 관련 백 의장의 말은 허 씨의 여권 기록과 일치했다. 허 씨 측이 제출한 여권에 따르면 허 씨는 2001년 1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1월 17일 한국을 출국해 같은 날 뉴욕에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허 씨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그 양반 명함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직함이 공화당 총재, 대통령 후보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공화당 10대 혁명 공약이라고 쓰여 있는데 서민에게 1억 원 무담보 저리 융자를 주고 사회지도층 3,000명은 도덕검증 후 퇴출시킨다는 등 황당하게 들리는 얘기였어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 솔직히 말을 많이 섞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말을 걸어오니 응대를 안 해줄 수 없었죠. 기내에서 3시간 넘게 허 씨와 대화했어요. 이 때문에 허 씨를 지금까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파티 장소 봤다. 틀림없는 사실. 백 의장은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로는 허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서 허 씨를 봤다고 말했다. 백 의장께선 어떤 인연으로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 초청받았나요? 나는 고아 출신으로 6.25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했는데 폭격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한 직후 같은 고아 출신인 빌리라는 미군 병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적이 있어요. 영암 모자를 설립해 사업적으로 성공한 뒤 빌리를 찾아 나섰어요. 미국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한국의 모자왕 빌리를 찾고 있다는 기사가 났죠. 이 기사가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침 6.25 전쟁 때 나와 함께 하우스보이 노릇을 하던 김병기라는 친구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아버지 부시의 운전기사 겸 경호원으로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나를 아버지 부시 부부에게 소개했어요. 이후 아버지 부시 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제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 부시 가문과 자주 만나게 됐죠. 이런 인연 때문에 나는 1981년 레이건 대통령, 1989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2001년 부시 대통령, 2005년 부시 대통령 등 4차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및 취임 축하 파티에 초청받았어요. 2001년 1월 부시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한 시점에서 허 씨를 본 적 있나요? 2001년 1월 제43대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에서 허 씨를 만났어요.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부시 대통령도 참석한 행사였죠.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곳이니 허 씨는 부시 대통령 측의 초청을 받았다고 봐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취임 축하 파티는 격이 높은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은 당연히 취임식에도 참석한다고 봐도 돼요. 백 의장께선 조금 전 허경영 씨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객관적인 이력으로 봤을 때 허 씨가 어떻게 소수의 선별된 인사만 참석하는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 파티나 취임식에 초대될 수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는 한국과는 좀 달라요.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직접 참석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대통령 당선인 측이 자신을 적극 도운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초청할 수 있는 쿼터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공화당 인사 등의 추천으로 취임식에 초청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저명 인사가 아니어도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에 초청될 수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죠. 허경영 씨는 미국 공화당 소속으로 대선 때 부시 대통령을 도운 재미교포 심홍섭 미국명 스티브 홍섭 심 씨의 도움으로 워싱턴에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시 허 씨의 명함에도 심홍섭 선거대책본부 공동의장이라고 써둔 거죠. 허경영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허 씨의 특별비자 발급을 요청한 1월 15일자 미국 공화당 아시아지회 공문에는 이 지회의 대표가 스티브 홍섭 심으로 되어 있었고 심 씨의 친필 사인이 있었다. 신동아, 본좌 허경영, 미 부시 대통령 하비엔 뉴스
와글와글 허경영에 청구된 389억 추징보전 논란, 종교계 국가 권력의 종교 탄압 논란도, 정식 사업자 등록 세금 납부 영성사업, 기망행위 단정은 위험, 검찰권 남용 논란, 무죄 추정 원칙과 종교의 자유 침해 가능성 제기 하비엔뉴스 이꼬르 이정호 기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최근 종교계의 논란이 뜨겁다. 19일 종교계에 따르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의 389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와 법원의 인용 결정은 한국 사회의 종교와 법의 경계를 묻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연과 영성상품 백국명패, 축복 등 판매를 통한 매출을 사기 및 횡령의 결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및 형법 제48조를 근거로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제는 유죄 확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 총재의 전 재산이 사실상 동결됐다는 점, 그리고 그 법적 판단의 기초가 종교 활동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추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경영 총재는 해당 영성사업을 정식 사업자 등록과 상업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국가의 허가하에 진행했으며 매출의 전부를 세금과표로 하여 매년 수십억의 세금을 성실히 세금으로 납부해왔다. 실제로 초종교 하늘궁은 등기부 사업 목적에도 축복 및 명패 등의 영성사업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허 총재의 행위를 사기라고 규정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는 천주교의 미사 예물, 불교의 49제와 천도제, 개신교의 헌금, 무속국과 천도식, 명상단체의 치유 강좌까지 모두 기망과 사기로 치부해야 할 판국이라는 종교계의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와 검찰이 주관적 신념과 효과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 자유와 충돌하며 이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보장과 정면으로 맞부딪힌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와 종교계의 의견이다. 더구나 허 총재의 자산 중 많은 부분은 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주주서면 동의를 거쳐 정당한 절차로 대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며 횡령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일부 토지가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 법인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법률적 제약에 따라 개인 명의로 매입하고 법인의 근저당을 설정해 책임을 분명히 한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추징보전이 아니라 그것이 유죄를 전제로 한 국가의 강제 조치라는 점으로 형법상 추징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제도이지만 그 전제는 반드시 유죄 판결의 확정이다. 그러나 허 총재의 경우는 아직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고 재판조차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묶어버린 조치는 무죄 추정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추징보전은 사법판단 이전에 이미 재산권 박탈, 활동 제한, 명예 실추 등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허 총재를 정치적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아울러 검찰이 참고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 활동이나 영성 상품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으로 주관의 영역이며 제3자가 효험 없음을 근거로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건 법적 위험이 크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권한 남용과 종교활동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정치권에서도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공수처로 수사권 이관 계획의 논거로 이처럼 검찰의 자의적 기소와 수사, 재산 강제 처분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 재조명되는 것이다. 허경영 총재는 영성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환원 또는 건물 구입을 통한 영성사업의 세계화 기반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사치나 개인의 부축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머무는 생활공간은 하늘궁 건물의 소박한 한편에 불과하며 최근 논란이 된 고급 차량 이용조차도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서 비롯된 렌트 차량의